하겠습니다. 엑셀 프로그램 실시키시고 다른 통함수 열기 문 찾아보기 문서 오전 크말 읽어 스프레드시트 이론 기타 작업 자, 지난 시간까지 매크로 하셨고요. 차트 가겠습니다. 차트. 교재는 21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216페이지 펼쳐놓으시고 자, 우리 교재에 있는 내용이 시험에 나왔던 부분을 제대로 반영을 못 해줍니다. 시험에 나왔던 양들이 굉장히 종류가 많습니다. 사소하게. 제가 이렇게 쭉 나열을 다 해놓았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시험에 나왔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위치가 어딘지 그것만 이제 파악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뭐 이 많은 걸 하루아침에 다 외우면 좋겠지만 이건 아마 이런 것들은 함수를 제외한 나머지 것들은 아마 기출문제를 풀이를 하시면서 아마 계속 익혀나갈 겁니다. 모르면 이건 정답지를 봐도 상관없거든요. 어차피 기능이 어디 있는지만 알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전체를 다 다루고 진행할 겁니다. 기본 이야기를 해드리고 우리 교재에 있는 건 너무 소소하게 몇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일단 차트를 만들려면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데이터 선택 그리고 삽입 그리고 차트 그리고 어떤 종류의 차트 선택할 것이냐 뭐 마우스 포인트 가이드가 있으면 이렇게 이름들이 다 나타납니다. 뭐 비교할 때 막대요. 자, 그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묶은세로 막대요. 이렇게 클릭하시면 이렇게 차트가 만들어지고 차트를 만드는 근본적인 목적은 시각적 효과 비교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하죠. 근데 정확한 값을 알기 위해서는 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인공은 표가 주인공이고 차트는 조연입니다. 조연이 너무 화려하죠. 자, 그래서 시각적 효과 때문에 이렇게 두면 어느 누구든 뭐 초딩도 와서 어느 게 높고 낮은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차트라는 게 필요하고요. 차트는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차트를 구성합니다. 그 부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차트 구성 요소라고 그러고요. 차트 구성 요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차트라는 기능에 해당되는 상황별 탭, 디자인 탭과 서식 탭이 이렇게 나타나 있고, 그래서 그 중에 서식 탭, 꾸미는 거겠죠, 뭐. 그래서 선택 영역 서식 그룹에 자세히 단추 누르시면, 목록 단추 누르시면, 이게 차트를 구성하고 있는 구성 요소의 이름들입니다. 이 이름부터 일단 외우셔야 됩니다. 자, 가로 항목축 여기 이야기합니다. 세로 값축 여기 선택하는 방법입니다. 그 다음 같은 색깔의 막대 계열이라고 합니다. 같은 색깔의 막대 판매량 계열 생산량 계열 생산가 계열 그 다음 색깔과 이름을 구분하고 있는 밑에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표시해주고 있는 저 부분 범례라고 합니다. 그 다음 계열이 표현되어져 있는 뒷배경 여기 계열이 표현되어 있는 이 뒷배경 여기를 차트 영역이라고 합니다. 차트 영역 아닙니다. 잠깐만요. 그림 영역이라고 합니다. 그림 영역 이게 되게 그지거리네. 잠깐만요.
안 되겠군요. 화면이 작아서 뭔가 좀 방법을 치려고 했는데 이것도 어정쩡하고 저것도 어정쩡하고. 자, 그림 영역, 그 다음 차트 영역, 바깥쪽 모든 구성 요소를 다 선택했다. 자, 그림 영역 안에 있는 이 회색 선 있죠? 여기를 세로 가축에 대한 주눈금선 회색. 그 다음에 여기 차트 제목이라는 것도 있죠? 차트 제목. 이런 구성 요소를 다 선택하고 있는 게 차트 영역. 바깥쪽 테두리. 다른 작은 점들이 보이지 않죠? 자, 이렇게 해서 구성 요소의 이름부터 외우는데 요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일단 크게 봅니다. 꾸미는 것. 구성 요소를 선택해서 꾸미겠다. 에? 꾸미겠다. 그럼 여기에 있는 것만 꾸미는 내용이 아니죠. 좀 더 있겠죠. 그래서 여기 없는 것들은 아니면 디테일하게 꾸며야 될 때는 밑에 있는 선택 영역 서식창 클릭합니다. 그러면 피벗 테이블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 창이 나타나는 걸 제가 작업창이 나타내요. 그래서 차트 영역 서식 작업창을 이용해서 작업을 한다. 일단 그 크게. 그 다음 그 외 나머지 내용은 어디 있다고요? 디자인 탭 안에 있다. 뭐 그렇게. 그래서 여기는 차트 전체를 다루는 기능과 차트의 구성 요소를 추가하거나 삭제하는 기능이 여기에 있다. 크게. 자, 그리고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겠습니다. 자, 차트 구성 요소를, 자, 구성 요소를 지우는 건 딜리트 키. 차트 치우세요. 그리고 지금 준비되어져 있는 이 차트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자, 차트 종류를 바꾸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체 영향을, 차트 전체 영향을 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자인 탭에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 종류 변경. 좀 빠르더라도 잘 따라오세요. 왜냐면 내용이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계열을 비교하는 묶음 막대형. 계열의 값이 차곡차곡 쌓여져 있는 누적형. 그 다음에 3차원 막대.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자, 누적형 한번 선택해 볼게요. 누적형. 그리고 일단 특별한 말이 없으면 밑에 세부 영역을 선택하는 건 그냥 기본값 회색깔로 되어 있는 거. 하면 이렇게 값이 차곡차곡 쌓여져가는 계열값이 쌓여가는 거. 그 다음 이번에는 차트 영역에 포인트 올려두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이제 제가 방법을 두 가지를 보여드릴 거거든요. 리본 메뉴에서 처리하는 방법하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 처리하는 방법. 두 가지 다 알아두세요. 차트 종류 변경 해서 끝근선형 가면 끝근선형 선들이 이렇게 보일 거고요. 그 중에 점이 있는 선들이 있고 점이 없는 선들이 있죠. 이 점을 표식이라고 합니다.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 확인하시면 이렇게. 자,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자, 원형 갑니다. 원형. 원형은, 자, 지금 이건 계열이 4개 있잖아요. 근데 원형을 선정하고 나가면 계열이 1개밖에 안 보입니다. 판매량 계열. 특징이 뭐냐면 원형은 계열 하나만 보여줍니다. 근데 이 원형에 확장형이 있습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여러 개, 이렇게 2개 이상의 계열을 보여주겠다. 그게 그 원형 범주에 있는 도너츠형. 도너츠형. 그럼 여러 개의 계열이 이렇게 원형형, 도너츠형, 원형의 확장이기 때문에 도너츠형. 자, 그 다음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자, 밑으로 가시면 잠깐 끝근선형에 면을 칠하면 영역형이 됩니다. 이렇게 영역형. 그 다음 밑으로 가면 방사형이라서 이렇게 뭐 거미줄 모양처럼 이렇게 가지를 치는 방사형. 뭐 이런 것들이 시험에 나왔었다고요.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기본값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뭔가 새로운 구성 요소 하나 추가가 됐네요. 자, 서식에 가보죠. 안 보이던 녀석이 뭐죠? 가로, 항목, 축, 주눈금선. 요 부분이고요. 대책선. 자,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데이터 작업.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자, 차트 만들 때 데이터를 선택했던 데이터가 이만큼이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 않으면 조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표식이 나오는 경우는 이런 표식을 이용해서 가로 항목축에 있는 항목을 이렇게 줄인다든지 아니면 다시 나타내신다든지 꼭 지점입니다. 아니면 계열을 줄인다든지 가장자리에 있으면 가장자리에 있는 이런 것들 다 줄어듭니다. 이렇게. 자, 이런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긴 한데 이게 안 되면 자, 데이터 전체 차트에 대한 종류 행렬 전환 클릭하면 가로 항목축에 있던 내용과 분내의 내용이 이렇게 바뀌어서 나타납니다. 그러면 가나다 이렇게 표시되도록 항목 이름이 나타나도록 설정해 두시고 자, 데이터 선택이 갑니다. 데이터 선택 단추 누릅니다. 그러면 여기도 행렬 전환 보이네요. 가나다 항목 이름이 나타나도록 판매 수량 생산가 계열로 나타나도록 이렇게 설정해 두시고 다시 자, 그 다음 여기 여기 지금 체크 버튼 있죠. 이건 뭐냐면 이게 실제 데이터의 영역이거든요. 차트 만들 때. 이 영역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판매량 계열을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생산가 계열을 화면상에 보이지 않게끔 하겠다. 그러면 확인해서 나가면 이 두 개의 내용이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렇게. 아니 영역을 조정한 게 아니라 영역이 조정되면 이 범위가 바뀌어야죠.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영역에 포인트 두시고 잠깐만요. 제가 구성 요소 선택하는 거. 자, 잠깐만요. 자, 구성 요소 선택하는 거. 아까 여기서 구성 요소를 선택합니다. 예? 그 다음 구성 요소 선택하는 거. 자, 이렇게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렇게 이름 확인합니다. 클릭.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합니다. 클릭.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합니다.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필요한 기능들이 이렇게 다 나타납니다. 물론 100%다 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이름 확인합니다. 그 다음에 계열 선택 클릭. 가장 긴 막대 선택하고 싶죠. 그러면 한번 클릭하면 같은 색깔의 막대를 다 선택합니다. 이걸 계열 선택이라고 그러고요. 가장 긴 거나 가장 짧은 특정 막대를 하나만 딱 선택하고 싶다. 클릭. 그걸 데이터 요소라고 그럽니다. 전체 계열의 한 부분 데이터 요소라고 부릅니다. 데이터 요소. 이렇게 선택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차트 영역 선택하기 이름 확인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선택. 그래 가시면 지금 두 개가 안 보이죠. 근데 범위가 실제로 조정된 건 아닙니다. 실제 데이터가 화면상의 표시 숨기기 기능입니다. 이게. 제 화면 보세요. 그냥 이거 따라하지 마시고. 그럼 여기 항목 이름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렇게 조정했죠. 자, 데이터 선택. 실제 시험에서 이걸 지금 설정하라는 이야기는 거의 안 나올 것 같고요. 자, 예를 들어서 판매량 계열이 필요가 없다. 선택, 제거. 그 다음에 수익 계열을 앞쪽으로 옮기고 싶다. 위로 이동, 아래로. 다시 방금 사라졌던 판매량 계열을 추가하고 싶다. 추가. 그냥 계열 이름 직접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일단 자, 그 다음 계열 값은 자, 방금 구조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요렇게 계열이었죠. 생산가 계열, 판매가 계열, 수익 계열. 그러면 판매량 계열 다시 선택할 때도 구조를 같게 그리고 확인하면 이렇게 그 다음 해당 판매량 계열을 편집하겠다. 이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자, 편집. 그래서 판매량을 계열값 직접 입력하는 경우도 있지만 해당 셀 주소를 있으니까 참조해 써도 되겠죠. 수식, 연결, 확인. 그 다음 지금 화면상에는 정상적으로 항목 이름이 가로 항목축 이름이 다 정상적으로 다 보이는데 지금 여기 안에서는 지금 제대로 안 보이죠. 그래서 편집 단추 눌러서 요 이름도 가부터 다까지 이렇게 범위 들어가 있으면 다시 재설정이 되어서 이렇게
부분 설정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전체를 바꾸는 건데 크말 1급 시험에 전체를 수정을 하는 부분은 시험에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습니다. 2급 시험에는 몇 번 나왔었는데 1급에는 뭐 나온 적이 없어요. 자, 그러면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여기까지네요. 시간 안 되면 집중을 안 돼. 자, 차트 레이아웃, 차트 스타일은 나중에 할게요. 나중에 하겠습니다. 맨 끝에서 다루겠습니다. 자, 그러면 각각의 구성 요소를 다루는 내용을 설명드리죠. 동현 씨는 거기 파일 열심히 그냥 이거 가지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방금 요소 선택하는 방법 보여드렸죠. 여기서 구성 요소를 선택한다. 아니면 마우스 포인트 올려서 이름 확인하시고 선택한다. 그리고 서식을 꾸미는 건 구체를 꾸미기 위해서 이 창을 이용한다. 작업창. 이건 볼 겁니다, 지금. 그리고 특정 구성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위에 있는 게 구성 요소를 지우는 겁니다. 딜리트 키, 삭제. 그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게 방금 서식 작업창을 띄우는 겁니다. 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뭐 열어 두셔도 되고요. 필요하지 않으면 닫으시도 되고, 아니 필요할 때 다시 열면 되니까. 자,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서식에 차트 영역 서식 작업. 자, 그림자는 지난 시간에 도형 매크로 할 때 그림자 도형 여기서 작업을 하셨죠. 자, 그런데 둥근 모서리라는 저 옵션은 여기 없습니다. 없어서 서식 작업창을 열어서 자, 차트 옵션 클릭하시면 초록 색깔입니다.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그 다음에 효과 이렇게 있는데 자, 도형 효과에 갈게요. 일단 가시면 그림자 여기 있죠. 여기서 처리하셔야 됩니다. 미리 설정의 그림자 목록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왔던 건 바깥쪽 영역에 있는 옵셋 대각선 오른쪽 아래라는 이 항목과 아니면 안쪽에 있는 안쪽 가운데라는 내용. 뭐이 두 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른 게 나오더라도 설정하시는데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 테두리 스타일이니까 선약이죠. 자, 밑에 페인트 모양으로 생긴 깡통 모양으로 생긴 채우기 및 항목 선택합니다. 클릭. 그러면 채우기 항목 클릭해서 펼칩니다. 그럼 이렇게 다시 누르면 이렇게 줄어들고 클릭. 자, 이번에 테두리 클릭 펼칩니다. 그러면 너비 선의 두께 여기서 조정한 게 있고요. 선의 두께.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둥근 모서리랑 요건 이제 여기 없는 내용입니다. 그 리보미선 클릭을 하시면 여기 직각인 이 모양이 이렇게 라운딩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이런 정도. 자, 저는 닫겠습니다. 도형 서식 작업창. 자, 그 다음 특정 계열 선택하시고, 계열 선택하시면 차트 영역 선택하시고, 디자인 탭에 갑니다. 차트 구성 요소에 데이터 레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데이터 레이블. 이건 차트 만들 때 사용했던 숫자 데이터 있죠. 그 숫자 데이터를 특정 위치에 표시하겠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레이블이라는 게 나오는 내용이 숫자 값이고요. 그 위치는 이렇게 조정하시면 돼요. 필요 없다? 없어. 자, 전체에 대해서. 없어. 자, 그러면 이번에 방금 차트 영역이잖아요. 그럼 이제 특정 계열 선택합니다. 뭐 색깔을 클릭하시든지 아니면 서식에 가셔서 임의의 계열을 하나 선택하시든지.
그리고 구성 요소를 추가하겠다. 데이터 레이블. 이거 구성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그래서 이렇게 표시하겠다. 그리고 구성 요소 선택하는 바, 자, 이게 구성 요소입니다. 수익 계열의 데이터 레이블형 구성 요소. 이렇게 선택되어지죠. 치우는 건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자, 그 다음 가장 긴 막대를 선택하려고 합니다. 클릭, 계열 선택. 다시 한 번 더 클릭하시면 데이터 요소라고 했습니다. 요소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블 요소 마우스 포인트로 선택. 필요 없죠?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딜리트 키나 구성 요소 삭제. 자, 그 다음 판매량 계열 선택, 수익 계열 선택하시고, 자, 서식에 선택 영역 서식, 그리고 계열 옵션에 세 개의 항목 중에 계열 옵션이라는 항목, 초록색깔입니다. 그리고 계열 옵션 펼쳐져 있죠? 이게 계열 겹치기 보이세요? 계열 겹치기는 이 세 개의 계열에 네 개의 계열에 하나는 제대로 보이지 않지만 뭐가 겹쳐져 있는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또 가운데 영역에 막대, 작은 막대가 보일 겁니다. 요게 슬라이스다 그러고요. 요 포인트 맞춰서 드래그합니다. 요 포인트 맞춰서 이렇게 클릭 드래그합니다. 그러면 값을 오른쪽으로 좀 조정했죠. 그럼 조정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냐면 이게 서로 겹쳐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 부분이 이렇게 겹쳐지는 거 보이시냐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주죠. 그러면 이게 완전히 겹쳐진 거 보이세요? 예? 요렇게? 요렇게 겹치는 거서 요게 계열 겹치기라는 거고. 자, 마이너스 값을 줘볼까요? 마이너스 주면 요렇게 사이가 벌어집니다. 물론 이건 이제 상대적끼리이기 때문에 퍼센트 비율이죠. 자, 그 다음 값을 직접 줘야 될 겁니다. 그러면 직접 입력합니다. 그리고 단위는 퍼센트인데 입력하지 않더라도 알아서 붙여줍니다. 그리고 엔터 칩니다. 값 설정하시고 엔터 칩니다. 마무리. 아무도 제대로 따라오시는 분이 네 분 계신데 잘 따라오지 않는군요. 알아서 하세요. 나중에 저 원망하지 마시고 왜 그때 열심히 안 했을까? 응? 자, 간격 너비 시간 내서 왔으면 그냥 열심히 하세요. 어차피 똑같은 것도 또 나옵니다, 시험에. 안다고요? 그거 아는 거에서 틀리잖아요, 항상. 안다고 자신감이 있는 데서. 자, 묶음과 묶음 사이에 흰색 간격, 간격 너비라고 합니다. 자, 이것도 슬라이스라는 요 막대를 이용해서 클릭 들어갑니다. 큰 값을 주죠. 그럼 사이가 많이 벌어지겠죠. 그리고 더 적은 값을 줍니다. 이거. 그러면 여기도 어떤 일정한 값을 줘야 되겠죠. 그러면 뭐 일정한 값 150 엔터. 자, 그 다음 자, 다시 왼쪽으로 갑니다. 모델명, 판매량 선택, 수익 선택합니다. 자, 이걸 막 지금 찾자, 떨어져 있는 범위 컨트롤 키에 선택을, 이걸 선택을 하시면, 자,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판매량하고 수익하고 값 차이가 너무나 많이 나죠. 그래서 방금 지금 보고 계시는 것처럼 판매량은 거의 차트상에 보이지 않고 수익만 지금 길게 나타나잖아요. 그럼 이 차트를 만드는데 근본적으로 이건 잘못된 겁니다. 보여줘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다는 건 잘못된 거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자, 삽입에 차트의 종류를 다르게 가져가고요. 그 다음 축을 한 개만 쓰는 게 아니라 두 개를 써야 됩니다. 근본적으로. 왜?
이 녀석이 가지는 축하고 이 녀석이 가지는 축이 같이 써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차트 종류가 다르고 서로 2개 이상이고 종류가 그 다음에 축을 왼쪽에 축을 하나 쓰고 오른쪽에 축을 하나 쓸 겁니다. 그런 차트를 혼합형 차트, 콤보 차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목 선택하시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혼합 콤보 차트. 자 문제는 판매량이 안 보이잖아요. 자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수익 계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에 가시면 이렇게 콤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차트 종류. 그러면 차트 종류를 다르게 썼죠. 그 다음에 이 중에 판매량은 저기 왼쪽에 있는 이 값을 쓰지 않고 오른쪽에 축을 하나 더 만들어서 값축을 다르게 쓸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보조축이라고 합니다. 그럼 단위가 틀려집니다. 크기 스케일이. 자, 확인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됐어요? 자, 이거 지울게요. 그래서 여기 구성 요소가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보조 세로 값축. 그 다음에 여기는 세로 값축 아니면 기본 세로 값축 이렇게 표현합니다. 보조 세로 값축. 지울게요. 자, 그러면 지금 이것도 이렇게 이제 만들어 봅시다. 지금 현재 있는 이거. 선택. 차트 종류를 바꾸려고 합니다. 디자인 탭의 차트 종류 변경. 아니면 아까처럼 오른쪽 마우스 버튼 계열에 대한 차트. 선택된 항목이 차트 영역이 아니라 계열이기 때문에 계열에 대한 차트 종류 변경. 그러면 이렇게 뭐가 뜹니까? 이렇게 콤보가 뜨죠. 그래서 수익 계열에 대해서는 선을 자 표식이 있는 끝근선형 사용하겠다. 선택. 그리고 이 녀석 때문에 다른 녀석들의 크기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으니 어떻게? 이 녀석만 따로 축을 만들어 쓰겠다. 보조축. 그리고 확인 하시면 이렇게 이제 내용이 틀려지죠. 보이지 않는 걸 보이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끝근선형 선택합니다. 끝근선형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작업창이 나타나죠. 자, 채우기 및 선에 갑니다. 요 작업할 겁니다. 요 작업. 그리고 선. 그래서 선 두께, 선 너비를 이야기합니다. 선 두께, 선 너비. 그 다음 지금 현재 이게 직선 형태로 보이잖아요. 자, 완만한 선이라는 옵션 체크. 그럼 이렇게 곡선 형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내용들입니다. 수업 중에 마무리 하시라고요. 그 다음 위에 작업창에 선이라고 하는 거 옆에 보면 표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 그러니까 점의 형태로 나오는 이 부분이 지금 동그라미 형태의 표식을 쓰고 있거든요. 이것도 표식 옵션에 가서 기본 제공에 동그라미 옵션 이제 표식을 사각형 바뀌는 거 보이세요? 삼각형 아니면 X 이런 식으로 사각형 크기 조금 조정해볼게요. 이렇게 됐어요? 여기까지. 자, 나가겠습니다. 자, 가장 긴 막, 판매가 막, 판매가 막대 선택하시고, 이게 시간 개념이라면, 뭐 1월 달일 때 요만큼, 2월 달일 때 요만큼, 3월 달에 요만큼, 4월 달에 요만큼, 5월 달에 요만큼, 6월 달일 때 어느 정도 될 것이냐 예측.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추세선 추가. 자, 구성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여기도 있겠죠. 이렇게. 아니면 오른쪽 마우스는 추세선 추가. 그래서 어떤 종류의 추세선을 쓸 것이냐. 그럼 문제에 주어져 있기 때문에 선택해 쓰시면 되고, 뭐, 다항식에 뭐, 3차형을 쓰겠다.
아니면 이동평균을 쓰고, 이동평균이 뭔지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뭐 이게 중요한 건 이동평균 형태의 종류를 쓰고, 구간은 뭐 몇 구간이다. 뭐 이렇게 설정하는 게 시험에 나왔을 거예요. 다항식도 마찬가지 2차, 3차 정도 시험에 나왔었습니다. 이 정도 설정하는 거. 자, 닫겠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구성요소 목록에 가보시면 추세선이라는 구성요소가 추가되어져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필요 없다. 선택,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삭제. 아니면 디자인 탭에 차트 구성요소에 가서 추세선, 업선. 이렇게. 제가 여러 군데를 보여드리는 건 어느 쪽이든 다 알아두시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특정 계열, 뭐 주황색 생산가 막대 선택해서 요건 안 나오겠네. 자, 그림이 없죠. 그러면 삽입. 잠깐만요. 그림. 문서, 크마 1급, 데이터베이스. 뭐 이것은? 자료가 없네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일단 이렇게 합시다. 자, 계열 선택.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고요. 특정 그림을 불러올 거 나옵니다. 근데 우리 지금 그림이 없으니까 온라인 그림. 온라인 그림. 그리고 빙 이미지 검색. 혹시 빙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빙 사이트 본 적 없어요? 구글처럼 MS사 검색 사이트입니다. 자, 거기에 연결이 안 돼. 인터넷 연결이 안 돼 있다고요.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따로 봐드릴게요. 그냥 제 화면 보세요. 그냥 돈 이렇게 하겠습니다. 돈. 그리고 엔터. 그리고 아무 그림이나 하나 클릭하세요. 선택, 삽입. 뭐 그 어려운 내용 아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나중에 따라 심시간 따로 봐드릴게요. 자, 그러면 그림이 하나 삽입되었죠. 자, 잘라내기. 잘라내기. 컨트롤 X. 그리고 계열 선택. 임의의 계열 선택. 그리고 붙여넣기. 그러면 그림이 많이 들어갔죠. 자, 그러면 원래 그림의 사이즈가 이런 사이즈가 아니었죠. 이게 막대의 틀에 맞춰서 이렇게 나타났으니, 자, 그래서 계열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아니면 서식에 있는 계열 선택 서식. 자, 방금 이 계열에 채우기 뭘 채웠죠? 채우기 항목 선택 뭘 채웠습니까? 그림을 채웠죠. 방금 그림 채웠잖아요. 복사붙이는 경. 그래서 이 그림이 막대의 사이즈에 맞춰서 이렇게 비율이 늘어난 겁니다. 조정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같은 그림이 막대 안에 이런 데 보면 찾다 보면 같은 그림이 이렇게 차곡차곡 사이즈가 하는 꼴이 있거든요. 쌓기 하면 이렇게 점점점점점점점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특정 임의의 계열을 선택해 보시고 서식에 가면 도형 스타일에서 이제 매크로 작업할 때 도형 스타일 여기가 도형 스타일이죠. 그래서 마우스 포인터 올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고 했죠. 본인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고르시고 시험에 이런 것 중에 하나를 설정하러 나올 겁니다. 도형 스타일 여기 있고 못 찾지는 않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계열 선택 마우스로. 그 다음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클릭. 오른쪽 선택하지 말고 그냥 클릭. 그럼 이렇게 나옵니다. 기본적으로. 그럼 위치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에 가서 하시든지 데이터 레이블 아니면 자, 저 따라오세요. 자, 레이블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설치. 그러면 이 레이블에 대한 값이 숫자 값이 이렇게 나타나고 항목 이름도 표시하겠다. 계열 이름도 표시하겠다. 네? 그 다음 이런 내용의 레이블의 내용 기본적으로 값이라고 그랬고요. 내용을 구분할 때 세미콜론 심편대 세미콜론을 쓰겠다, 마스크를 쓰겠다, 출바꿈을 쓰겠다, 뭐 공백을 쓰겠다. 그 다음에 레이블의 위치를 여기서 바꿔도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그래서 구분 기호도 저는 기본값인 심표로 할 거고요. 레이블의 내용도 지시상 그대로 두시고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된다고 그랬죠. 딜리트 키나 오른쪽 마우스 버튼. 자, 그러면 가장 작은 막대, 요 막대를 한번 선택해 볼까요? 자, 클릭. 자, 그리고 이 항목에 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겠다. 바깥쪽 끝에. 자, 됐어요. 자, 잘 들으세요. 어렵습니다. 자, 레이블 선택. 뭐, 어떻게 선택하시면.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설치. 그리고 값이 해제되어 있네요.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항목 이름도 체크 한번 해보실래요?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내가 지금 필요한 건 요거 딱 하나만, 요 한 부분만 나타내려고 한 거거든요. 자, 그래서 나갑니다. 작업창 닫겠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계열, 아직 레이블도 다 치우겠습니다. 딜리트. 자, 선택. 자, 다시 한번 됐을 때 데이터 요소.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 이렇게. 자, 그럼 레이블 선택. 자, 이 레이블을 한 번만 클릭하실래요? 한 번 클릭. 자, 그러면 자, 앞에 봅니다. 이게 데이터 계열에 대한 레이블을 선택한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래서 방금처럼 여기만 작업을 하고 싶으면 이 이 레이블, 요소에 대한 레이블을 한 번 더 클릭해 줍니다. 그러면 색깔이 바뀌었죠. 그럼 이렇게 되면 파란 색깔에서 흰 색깔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이게 뭐냐면 이 요소에 대한 데이터 레이블 한 개를 선택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내용이 바뀐 거잖아요. 이게 요소에 대한 레이블로 바뀐 겁니다. 이게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 그러면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이번에는 항목 계열 이름 이렇게 작업을 하면 이 부분만 나옵니다. 그래서 요것도 계열 선택하시고 데이터 요소를 선택하는 것처럼 레이블에 대해서도 전체 계열에 대한 클릭 한 번 하면 전체에 대한 계열에 대한 레이블, 그다음 특정 항목에 대한 한 번 더 클릭하면 특정 항목에 대한 레이블, 요 작업. 이게 아마 좀 직관적으로 좀 어려운 내용인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아까 차트 종류 한번 바꿔볼까요? 전체에 대한 차트 종류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3차원 형태로 한번 바꿔볼까요? 세로 막대형,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묶은 세로 막대형, 3차원. 확인 하시면 3차원일 때는 더 구성 요소의 내용들이 조금 더 다른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한번 쭉 훑어보시고. 자, 이 중에 특정 계열을 선택하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아니면 선택 영역 서식, 데이터 계열 서식. 간격, 너비는 앞에서 보셨죠? 묶음들과 묶음 사이의 이 공간을 이야기하는 거고, 간격 깊이는 앞과 뒤를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현재 값보다 큰 값을 줄게요. 이렇게. 뒤로 이렇게 물러나는 거 보이세요? 다시 줄이면 이렇게 앞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로 실제 시험에서는 특정 값을 줘야 될 경우가 나올 겁니다. 특정 값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셔야 됩니다. 엔터. 자, 디자인 탭에 가겠습니다. 차트 종류 죄송합니다. 디자인 탭에 차트 종류 변경, 그리고 2차원 차트를 변경하시겠습니까? 차트 변경. 그리고 그냥 이대로 쓸게요. 그냥 이대로 확인. 헐, 차트 종류 변경. 2차원 변경하세요. 왜 안 바뀌어요? 세로 막대형 위로 올라갈게요. 묶어 세로 막대형 바꿀게요. 위쪽으로 해서. 확인. 자, 여기가 세로 갑축이죠. 세로 갑축, 선택, 서식에 선택 영역 서식. 자, 최소값 조정 5만. 최대 엔터. 최대값 조정 50만. 그다음 이 값과 값 사이의 간격 보이세요? 세로 갑축의 값과 값 사이의 간격 지금 5만인가요? 자, 이게 뭐죠? 이걸 주 단위라고 합니다. 이 값의 간격을 주 단위. 그래서 지금 5만인데 이걸 15만으로 바꿔볼게요. 15만. 그리고 엔터. 그럼 이렇게 15만. 15,000이 아니고 15만. 엔터. 그럼 이렇게 주 단위. 자, 다시 원상 복구하고 싶으세요? 그럼 오른쪽에 원래 처음 시작했던 기본값 있잖아요. 다시 설정 단추 누르시면 됩니다. 자, 최대 최소값도 마찬가지. 경계의 최소값, 최대값, 최대. 자, 그 다음 가로축 값이 교차가 되어 있는데, 자, 실제 가로축이 어디냐면 요거는 가로축의 항목 이름을 이야기하고요. 요 회색 맨 밑에는 이 회색 선이 가로축을 의미합니다. 이게 세로축 기준 0에 교차가 되어 있습니다. 그게 자동이라고 해서 최소값을. 그러면 이 값도 내가 조정을 해서 교차값을 25,000 엔터 하면 이렇게 가로축의 내용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 다음 다시 자동 선택하시면 다시 0으로 이렇게 조정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그 다음 표시 단위라고 해서 이건 표시 형식과 좀 다릅니다. 요 단위에 대한 값을 100단위라고 하겠다. 그다음에 두 자리가 잘려지고 100이라고 하는 요 단위 레이블이라는 또 구성 요소입니다. 100 단위 요소. 그 다음에 뭐 1000, 그 다음에 10,000 단위 레이블을 표시하실 수 있고 하는. 자, 그 다음 값을 자 확인하셨으면 다시 원상 복구하겠습니다. 없음. 자, 그 다음 값을 거꾸로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클릭. 이렇게 클릭, 클릭. 그러면 지금 이 사항은 양수값일 때, 저 값이 점점 커져갈 때 이렇게 표현해, 차트를 표현하는 게 효과적이죠. 그러면 이렇게 값을 거꾸로나 이런 경우는 마이너스 값일 때. 여기가 0이고 마이너스 뭐 5만, 마이너스 10만, 마이너스 35만일 때는 이게 더 효과적이죠. 지금은 양수값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좀 불리하겠죠. 체크해줘. 네? 그 다음에 채우기 및 선. 선에 가시면 아까 너비 있었죠. 너비 값 조정. 뭐 위에 있는 선 색깔도 알아서 적당히 조정. 여기가 검정 색깔, 흰 색깔. 자, 화면 보세요. 참고로 여기가 흰 색깔, 여기가 검정 색깔. 뭐 해서 이렇게 너비 조정. 아까 보셨던 보조축도 자, 선택 오른쪽 마우스 버튼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뭐 꺾은 선형의 수익에 대해서 꺾은 선형의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의 보조축을 설정하겠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내용이 바뀐다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차트 정리 서식 닫을게요. 자 보조 세로 가축입니다. 클릭 해서 서식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작업창을 열어서 여기 방금 보셨던 최소 최대값 조정, 주 단위 조정, 뭐 그다음에 표시 단위 조정 이런 것들이 시험에 여기 나왔습니다.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뭐 기본적인 내용만 남았군요. 자, 차트 제목.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디자인 탭에 차트 제목이라는 구성 요소, 차트 위 필요 없으면 딜리트 키나 없음. 자, 내용을 입력하실 때 엔터 쳐서 입력합니다. 엔터. 우리 도형에 텍스트 입력하듯이. 그래서 뭐 영업 분석. 빠져나올 때 뭐 예스.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제목으로 쓰고 싶은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요 내용. 요 내용.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하면 여기 셀에 있는 값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뭡니까? 참조죠. 참조는 수식 작업입니다. 어떻게 하냐면 여기다가 이꼴을 적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커서를 놓고 여기다 이꼴을 적는 게 아니라 차트 제목이랑 구성을 선택하시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 커서 놓으시고 이꼴 해당 셀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엔터. 이게 수식 작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용이 바뀝니다. 그 다음에 뭐 잘 알다시피 홈 탭에 글꼴 이름을 바꾼다든지 다시 한 번 더 글꼴 이름, 글꼴 크기, 그 다음에 굵게, 그 다음 서식 탭에 오시면 뭐 윤곽선 색깔을 바꾸신다든지 채우기 색을 바꾸신다든지 이게 앞에 매크로 할 때 했었습니다. 그 도형 작업할 때 제가 일부러 보여드린 그냥 그림자 작업도 하시면 되겠죠. 이런 작업을 구체적으로 한꺼번에 한 화면에 다 하고 싶다. 그럼 선택 영역 서식창을 열어서 채우기, 테두리 이런 작업들을 여기서 하면 되죠. 그 다음에 오른쪽에 효과에 가서 그림자 효과 작업. 더 이상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이런 건. 자, 제목에는 차트 제목만 있는 게 아니라 축 제목도 있습니다. 기본 가로축 제목 이렇게 엔터 품목이었나요? 뭐 품목 모델명이었나요? 입력하고 그리고 빠져나올 때 예서시키 텍스트 입력하고 그다음에 기본 세로축. 자, 제가 화면 봅니다. 이게 텍스트의 방향을 좀 틀고 싶거든요. 텍스트의 방향을 트는 건 홈 마침에 아마 2주 전 처음 온라인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수업을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건데 텍스트 방향 여기 있습니다. 여기 꼭 확인하세요. 이거 초록 색깔 클릭하면 초록 색깔 클릭하면 초록 색깔 이렇게. 가로 방향 그러니까 지금 가로 항목 가로 항목 축 제목처럼 이런 방향은 어떻게 하냐고요? 초록 색깔이 설정 값이잖아요. 이 부분을 한 번 더 클릭을 하면 초록 색깔이 없어집니다. 설정 해제입니다. 그러면 기본 방향인 가로 방향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조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걸 어디 가서 조정해야 되냐면 자, 이거 보여드릴게요. 자, 선택 영역, 자, 새로 각축 제목 선택하시고 선택 영역 서식창에 가셔서 텍스트 옵션 그 다음에 텍스트 상자 에 가면 텍스트 방향이라고 여기 있습니다. 가로, 세로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근데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 배웠던 여기서 처리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그건 알아서 판단하세요. 텍스트 옵션, 텍스트 상자, 텍스트 방향. 여기서 설정한다. 자, 이번에는 뭐 경우에 따라서 보조 세로에 대한 축제목, 보조 세로 클릭. 자, 이것도 특정 셀에 있는 내용을 가져오세요라고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수식 입력줄에 커서 놓으시고 이걸
수익이라는 셀 주소 이 3셀 클릭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서식 바꾸는 양에는 따로 안 할게요. 자, 그 다음 범례 얘기죠. 범례 위치를 조정하겠다. 그건 추가할 때 네? 추가할 때 위치를 바꿀 수도 있고요. 없음도 있죠. 그 다음에 추가할 때 뭐 오른쪽에다 두겠다. 왼쪽에다 두겠다. 이렇게 알았죠. 아니면 선택 영역 범례라는 구성 요소 선택하시고 잘 따라오고 계시죠? 선택 영역 서식 작업창 열어서 여기 범례 옵션 아래에 뭐 위치 알아서 조정하셔도 되는 방법이 있겠죠. 자, 그다음 데이터표라는 구성 요소가 있거든요. 데이터표. 요 내용 마무리하고 싶겠습니다. 데이터표. 그러면 범례 표지 포함해서 계열의 색깔과 이름을 이용한 차트 만들 때 사용된 데이터 있잖아요. 이 데이터를 일목요연한 표로 나타내는 걸 데이터표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 범례 표지라는 건 이 색깔 부분을 범례 표지라고 그러거든요. 데이터표는 범례 표지 없음 하면 이렇게 색깔이 사라졌거든요. 계열에 대한 색깔. 그리고 데이터표라는 게 없애고 싶다. 없음. 아니면 선택해서 딜리트. 그 다음 주눈금선이라는 구성요소. 지금 둘 다 표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 저 방향은 가로입니다. 해제하면 여기 가로 방향의 저 축은 세로축에 대한 주눈금선이 사라졌고요. 눈금선 초록 색깔이죠. 기본 주 세로 방향에 있는 주눈금선, 즉 축의 가로축에 대한 주눈금 사라졌죠. 이걸 다시 없애는 것도 시험에 나왔고 다시 표시하는 것도 시험에 나왔습니다. 뭐 지우는 거야 선택해서 딜리트 누르면 되지만 추가는 여기서 한다. 자, 그 다음 그림 영역, 차트 뒷배경 그림 영역. 그래서 꾸미는 건데 뭐 도형 채우기 아니면 뭐 질감, 그다음에 윤곽선, 순색깔 뭐 이런 정도. 그다음에 도형 효과의 그림자 효과 적용. 자, 그다음 우리 도형 추가 삽입해 보셨죠? 차트 안에다 도형 추가할 겁니다. 삽입, 도형. 시험에 어떤 게 나왔냐면 뭐 별밑은 수막연기가 있는 뭐 위쪽 리본, 뭐 아래쪽 리본 이런 게 시험에 한 2번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요즘 잘 안 나옵니다. 자, 클릭 어쨌든. 그래서 적당히 클릭 드래그해서 삽입하시고 여기 있는 내용이 잘 안 나타나죠. 제목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도형의 파란 색깔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도형의 채우기 색깔을 없애버리면 되겠네요. 채우기 없어. 그리기 도구라고 하는 사항별 탭 도형이다. 이렇게 하면 나타나겠죠. 자, 그 다음 이런 차트 영역 선택해 주시고 디자인 탭에 차트 스타일 자세히 단추면서 나는 이런 스타일 쓰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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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그 옆에 색 변경. 자, 전체에 대한 색깔도 내가 색 1 형태로 쓰겠다. 색 2로 쓰겠다. 색 3으로 쓰겠다. 색 4로 쓰겠다. 5, 6, 7, 8, 9, 10 이런 식으로 마음에 드는 색깔. 여기 목록에 이름 다 있습니다. 이름 확인하시고 클릭. 그 다음 그 옆에 보면 빠른 레이아웃 보이세요? 빠른 레이아웃. 그래서 차트 구성요소의 조합들입니다. 이런 구성요소의 조합을 이렇게 해서 차트를 만들겠다. 구성요소의 조합을 이렇게 조합해서 차트를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만들겠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내용들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간혹 돌발 변수가 생깁니다. 제가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한 번쯤은 지금 다 보여드린 것 같거든요. 그런데 간혹 시험에 제가 보여드리지 않는 내용이 시험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 이렇게 많은 내용을 지금 전달했는데 다 완벽하게 기억 다 안 나시잖아요, 솔직히. 그러니까 문제를 풀어기를 좀 하셔야 되거든요, 진짜. 근데 그게 어려운
그것도 아니고 그냥 기능을 모르는 거니까 정답지 보고 위치만 찾아서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걸 찾는 요령이 좀 있는데, 자, 일단은 빠른 레이아웃, 색 변경, 차트 스타일 요거과 차트 요소 추가는 무조건 이번 메뉴에서밖에 처리가 안 됩니다.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있는 거기에 내용이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이거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눌러서 처리할 수 있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이거. 서식 대화 상자에 가도 처리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고요. 없습니다. 지금. 그 다음 서식 탭에 가면 도형 스타일이라는 부분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서식 대화 상자에 가면 없다고요. 여기만 있다고요. 여기만. 그러니까 못 찾지는 않을 건데 짧은 시간 내에 이걸 빨리 찾으려고 한다면 방법은 좀 기억을 좀 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 다음 이제 뭐 모르는 내용, 제가 가르쳐드리지 않는 내용이 나오거나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내용은 무조건 서식 작업창을 열면 됩니다. 그럼 이 안에 거의 대부분이 다 있을 겁니다. 특히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 양이 다 있을 거라고. 그 중에 서식. 그러면 와서 어려운 용어들은 예를 들면 이제 새로 갑축이잖아요. 자, 제 화면 봅니다. 축 옵션에 가셔서 어려운 용어들, 뭐 아까 값을 거꾸로 뭐 교차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다 옵션에 가면 다 있습니다. 무슨 요소에 옵션에 가면. 됐어요? 그럼 예를 들면 제가 하나 안 한 게 있군요. 가로 갑축에 대한 이게 가로 갑축의 위치가 여기고요. 이건 레이블 항목 이름이라고 그러거든요. 요 간격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도 어렵잖아요. 그러면 구성 요소 선택해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 축 서식, 작업선을 열었죠. 그러면 어디 가면 있다고요? 축 옵션에 가면 필요한 것도 여기 다 있다. 찾아보면. 빨리 찾으면 전혀 이제 습관이 돼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 눈금에 가보시면 레이블에 일단 레이블, 눈금하고 레이블 볼 거예요. 레이블. 축과의 간격을 지금 100이잖아요. 이 간격이 100이거든요. 이게 축하고 레이블 간격 100이거든요. 이걸 내가 500으로 바꾸고 엔터 하면 사이가 벌어지는 거 보이세요? 요거. 이렇게. 이게 레이블 간격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 이쪽에 갈게요. 축 옵션에 가시면 자, 이 값이 세로축 값이 이 막대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이 막대가 가로 항목 축 사이에 이렇게 값들 사이에 이렇게 들어 나타나 있잖아요. 자, 축 위치, 세로축의 위치를 이야기합니다. 이 막대가 눈금에 맞추겠다. 눈금 사이에. 아마 이런 차트를 어디선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시작할 때 이게 딱 세로축이 붙어서 시작하는 경우. 그게 이런 눈금이라는 경우고요. 그다음에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는 거 이렇게 띄워져 있는 경우. 요거. 됐어요? 그래서 좀 자질구레하게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근데 이거 뭐 방법은 기출문제 푸시면서 하나하나씩 요령만 일단 요령을 좀 선택하고 갔어요. 어디 있다고요? 어려운 용어는 그냥 옵션 서식 대화 상대 안에 서식 작업장 안에 있는 옵션에 있다. 그런 정도 요령만 하시고 일단 찾는 연습을 좀 하시고 시험장에 갔을 때쯤 되면 익숙해져 있겠죠. 예, 여기까지 하시고 잠깐 쉬었다가 30분부터 진행하겠습니다.